이은희님, 이재명 되면 폭망한다고 하셨는데,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퓰리즘을 너무 싫어해요. 포퓰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야, 너희들 월세 살기 힘들지? 정부에서 주거급여라고 하나요? 주거복지, 주거급여. 저소득층들한테 줄게. 우리가 주거급여 줄게. 자, 그러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거급여를 받았어, 내가. 주거급여를 받았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반지하방이야. 돈이 없어서 반지하방을 살고 있었어.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으로 해서 반지하를 살고 있었는데, 야! 정부에서 주거급여를 30만 원을 더 줘. 야, 그럼 난 이제 월세 60만 원짜리 방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난 이제 1층으로 갈 수 있어. 1층 방을 구할 수 있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에요. 자,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1층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럼 기존에 1층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이 사람들은 또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된다고. 가격만 폭등시키는 거야. 시장의 가격만.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가지고요.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늘어나가지고 가격만 폭등시키는 거야. 결국은 30만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이 60만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으로 되는 효과밖에 없는 거야. 주거급여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전체가 늘질 않는데 주거급여를 줘버린다고? 그래서 더 좋은 집 살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이재명식 발언이잖아요. 이게 주거 포퓰리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목소득은 증가해. 뭘 지원을 받건 명목소득은 증가해. 실질소득은 그대로라고. 이게 유동성의 함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마 같은 짓들이야. 사람들은 막 기대에 설려 있어. 자, 잘 보세요. 오늘 아침 아부뉴스에서도 아포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아부뉴스에서 아포유가 말씀드린 거. 결국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명목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시중에 화폐가 늘어났으니 실질소득은 감소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 아부뉴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10% 증가했다. 그럼 뭐하냐. 주택 가격이 7, 80%가 폭등해버리는 걸. 그러니까 지금 이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경제 전문가들은 다 비난을 한다고. 그래. 경제 전문가들이 참 유식한 척하기 좋아해서 비난은 안 하겠지. 비판만 하겠지. 이걸 갖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 시중 유동성만 늘어나는 꼴이에요. 결국 내 삶의 질이 나아지질 않아.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세력들은 있다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세력은 따로 있어. 그 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늘어난 화폐 유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니까. 자,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보를 지지합니다. 거의 90% 이상이야. 증권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좌파 진보입니다. 왜? 보수는 화폐를 갖다 통제하려고 그래. 화폐 가치를 갖다 통제하려는 게 보수 우파 정부예요. 좌파에서는 있는 그대로 화폐를 갖다가 남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3천을 넘어서고 주식시장도 이 요동이 난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 시중에 늘어난 화폐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자산 버블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결국 돈은 시중에 늘어난 유동성은 흐른다고. 돈이란 건 한 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흘러요. 그래서 그게 귀착되는 곳이 있어. 그들만 이득을 보는 거라고. 이게 포퓰리즘이란 게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결국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이란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코스피 만 가겠네. 미친 유동성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재명이가 또 당선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꾸 돈 쓸 생각만 하고 있어. 화폐 가치를 갖다 폭락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여러분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시간당 1만 원 시대 오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 많잖아요. 김재동 뭐라고 선동했어? 까짓 거 그 1만 원 좀 줍시다. 애들도 희망을 가져야지. 자, 그래서 애들이 지금 희망이 생겼습니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졌지? 그 1만 원 늘어난 최저임금 얘들이 돈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돈은 결국 어디론가 흘러간다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방대한 재정, 그걸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문재인을 갖다 지지하고 있지. 왜? 진짜 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그런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서민들은 그걸 몰라. 죄송합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그걸 믿어. 정말 정의로운 게 존재한다고 믿어. 아유,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야. 자, 국민의힘이 집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배알 일 꼴릴지 몰라도 민주당처럼 뒤통수 치고 없는 이들을 기만하지 않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갖다 기만하는 거죠. 트램님 말씀해 주셨고요. MJAKSK님,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코스피 3천인 게 뭔 의미인지. 재테크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그런 투자 안 한 사람은 가만히 있다 바보 되는 거임. 그렇다니까. 지금 이제 또 주식시장 들어오려고 하면은 한번 제대로 뒤통수 한번 맞을 일도 발생되고. 참,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은 펀드 홍보하고 있죠. 자기가 무슨 펀드 홍보대사야? 자기 펀드 수익률 80% 올렸다고 자랑질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또 펀드 투자한다고 따라서 투자하라고. 자, 그러다가 정말 나라 망합니다. 정말 나라 말아먹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전히 국민들은 포퓰리즘을 원하고 있어. 이재명을 갖다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재명 씨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상당히 윤석열을 갖다가 누르고 지금 이재명 씨가 압도적 1등으로 올라서고 있어.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면은 이재명 씨 지지도가 올랐어? 그런데 이낙연만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과 이낙연의 지지율을 합치면 40%예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그런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이 40%나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 40%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그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은 5%밖에 안 될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한 35% 정도는 정말 정의란 게 있다고 믿고 있고, 정말 토착 외구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나머지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지. 가장 불쌍한 사람들, 그냥 속고 있는 사람들, 그 35%의 사람들, 토착 외구가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 참 안타까워요. 이재명 지지 이유가 화끈하고 일을 잘한답니다. 난 이런 얘기 들을 때 숨이 턱 막힘. 문재인 싫어서 이재명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건 결국 그게 그거 아닌지. 아니요. 어떻게 그게 그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절대 그게 그거가 아니야. 제가 이재명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이가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더 무섭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추진력이 강하잖아. 얼마나 우리나라 시중 유동성을 늘려놓을까? 화폐 포퓰리즘 얼마나 펼쳐댈까? 전 상상도 하기 싫어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무서운 분이 전 이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차라리 추진력이라도 없어야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재명은 대안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재명 되면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또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어. 특히 증권가에 계신 분들, 애널리스트들 이재명 좋아할 겁니다. 이재명 좋아할 거예요. 현금살포 풀어대면 그만큼 화폐 유동성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거든.
근데 우파가 보수 우파 정당이 들어와가지고 야 대한민국 화폐 가치가 너무 이게 쓰레기가 될 것 같아. 이러다 진짜 베네수엘라 될 것 같아. 화폐 가치 좀 지켜야겠어. 우리 출구 전략 좀 쓰고 금리 좀 올리고 좀 우리 좀 예산도 좀 아껴서 쓰자. 자, 이게 출구 전략을 펼치면은 증시 어떻게 되죠? 오래 못 버텨요. 증시 박살나. 그러니까 증권가나 애널리스트들은 좌파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그들을 갖다 부자로 만들어주거든. 애널리스트들 뭐 연봉 많으면 뭐 10억, 20억씩 가잖아. 나라가 잘 되건 말건 뭔 상관이야. 그게 바로 현 정부의 스탠스인 거야.